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요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4월에 대중교통 요금이 얼마나 올라갈지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텐데,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지난해 많이 올랐고 올해로 추가로 오를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4월이 되면 버스, 지하철 기본 요금도 껑충 뛸 예정입니다. 버스, 지하철 지금 1,200원, 1,250원이 기본 요금이잖아요. 여기에서 적게는 300원, 많게는 400원까지 올려야 한다. 이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적게는 300원이라고 하면은 1,500원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1,500원. 아마 300원, 400원 두 가지 안을 다 올리겠다고 한 건 단내림 효과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링 효과라고 해서 400원 얘기 듣다가 300원 그러면 그나마 좀 덜 올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마 대중교통 요금이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쟁점이 된 사안이 하나 있죠. 바로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1980년부터 쭉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에 대해서 고령자에게 무임승차가 본격적으로 허용된 건 84년이지만 사실은 역사가 좀 더 깁니다. 1980년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7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일종의 혜택이랄까요? 지하철 요금을 그래서 절반을 깎아줍니다. 근데 당시에 갑자기 이 지하철 요금 왜 깎아줬을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70세 이상 노인이 굉장히 적기도 했고요. 이 77년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서울 전체에서 대중교통 이용자 가운데 80%는 버스를 탄다. 지하철 이용자는 딱 4.5%에 그쳤어요. 그리고 당시에 전체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다 합쳐서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84년에는 4.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자체도 굉장히 적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70세 이상 노인들 반값 할인 그 왜 못해줘? 이게 80년의 결정이었고 82년부터는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로 낮춥니다. 역시 50% 깎아주겠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전면 무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건 1984년부터인데 1980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70세가 안 됐어요. 65.7세. 그러니까 1980년에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반값 할인한다는 건 사실상 이 혜택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해보면 지하철이 몇 호선이 있었을까요? 서울에 1호선, 국철, 지하철역에 또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1982년 2호선이 생길 때 역삼역부터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마 아이고 다리 아파서 지하철은 못 타겠어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 상황에서는 노인들에게 무임승차를 전면 허용을 해도 청년 세대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큰 적자가 쌓인다거나 아니면 혼잡한 지하철에서 노인 인구와 혼잡한 지하철 속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세권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쪽에 인구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우리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1984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1%만 65세 이상 고령자였지만 94년이 되면 5.7%가 65세 이상 고령자, 2004년이 되면 8.6%까지 비율이 올라가고요. 현재 2023년 현재에는
전체 인구 중에 고령자 65세 이상의 비율이 18.4%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대한민국에서 5명을 만난다. 그러면 5분 중에 1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청년 인구 비율도 가장 높고 노인 인구 비율도 가장 높은 서울에 사신다면 이런 느낌을 훨씬 더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일단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4월부터 어찌됐든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무조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을 해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지하철에 누적된 적자가 대략 1조 원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약 30%가 바로 노인들에게 차비를 받지 않아서 생긴 적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런 쟁점은 있을 수 있어요. 5번 다닐 지하철이 노인들이 탄다고 5번 안 다니고 3번 다닐 거냐? 대한노인회의 주장은 그렇거든요. 하지만 서울시는 이 돈 받았더라면 3천억 원이 추가 수입으로 들어왔을 텐데 안 받았으니 손실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기획재정부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는 국비로 지원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1984년에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내려진 결정이고 이후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도입이 된 거다. 또 이게 노인복지법 상으로 노인복지법 26조를 보면 지자체가 적용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 만 65세 이상에게 주게 되어 있는 혜택인데 이건 국회하고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또 거주지 무관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상황을 종합하면 이거는 지자체 하나가 좌지우지하거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기획재정부 입장은 전혀 다르죠. 국비를 지원하려고 보면 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장이 결정할 문제인데 여기 국비 들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고 또 한 가지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서울시가 국비 지원을 요구하지만 코레일 그러니까 KTX 같은 철도는 무임승차 70%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이게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시 단위로 뭐 광역시에서 광역시 굉장히 먼 곳에서 서울 이런 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서울 수도권의 문제를 국비로 지원하면 오히려 그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게 정부의 주장이에요. 지하철이 없는 동네도 있는데 거기다가 국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주장이죠. 굉장히 쟁점이 다양하고 논의가 팽팽합니다. 근데 저는 이 숙제를 말 나온 김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2025년쯤 되면 전체 인구의 약 20% 정말 5분의 1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요. 그러면 그때는 연금 얘기, 정년 얘기가 보다 치열하게 맞붙는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되면 또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아끼고 선택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지금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있고 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지금 노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도대체 몇 살부터를 노인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하나 새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입장은 그 서울시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나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이제 70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70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의 기준을 좀 올렸을 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 대비 노인 인구들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는 건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보다 적은 수입을 가지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바우처 같은 형태로 그렇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70세 이상에게 지원을 할 경우에도 이 피크 시간은 좀 피해서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에 출퇴근하는 인구하고 직접적으로 이 한정된 공간을 두고 경합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운용의 면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자산 가격도 떨어지고 고용시장도 안 좋고 임금이 고물가 대비 너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지나치게 세대 갈등으로 갈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노인 세대도 어느 정도 조금 양보를 하시고 청년 세대도 그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를 좀 하면서 아, 이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제도구나,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극단적인 갈등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숙제를 뒤로 미뤄선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연미의 10미닛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잊지 마세요.